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사례를 좀 각색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 감기에 걸려서 좀 목이 좀 많이 잠긴 상태예요. 이거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씨는 이제 30대에 이제 최근에 이제 집을 산 남성이에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이제 열심히 돈을 모았고, 이제 20대 때부터 계속해서 저축을 하고, 뭐 재테크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공부 같은 거를 하면서 열심히 선별을 해서 서울 내에서 이제 아파트를 한 채를 구입을 했습니다. 아파트를 30대 중반에 구입을 하니까 이제 굉장히 기뻤어요. 20대 때 이제 쌓았던 굉장히 많은 노력들, 자산, 이런 게 이제 아파트 한 채가 되니까 당연히 뿌듯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뿌듯한 것 때문에 A씨는 이제 주변에 집을 산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랑을 하려고 했던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제 가볍게 부동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자기가 집을 구매를 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자, 근데 이제 A씨는 이 집을 샀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부터 이제 회사 생활과 이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A씨 같은 경우에는 선의로 자랑을 하려는 어떤 의도나 이런 건 없었는데 그냥 이제 집을 샀다고 얘기를 한 것 뿐이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A씨가 이제 집을 샀다는 거를 자랑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직장 동료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집을 샀다는 걸 알고 있는 이제 뭐 이제 상사라던가 주변 동료 같은 경우에는 A씨가 이제 평소에 일을 뭐 열심히 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일을 약간 이제 실수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뭐 집 있으니까 약간 여유 있나 봐 막 이런 식의 대답이나 답변 같은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시기 질투랄까 시기 질투를 하면서 A씨는 돈이 있으니까 뭐 일을 대충 하나 봐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비꼬기도 하는 거죠. 또 반대로 일을 잘하면은 집에 재산이 많으니까 더 열심히 하려고 하나 봐 막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게 돼요. 아니면 잘난 척을 하는 건가 왜 이렇게 나대 이런 얘기를 직접 대놓고 하진 않지만 뭐 뒤에서 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또 상사도 A씨를 대하는 게 다른데 상사도 이제 무주택자였던 거예요. 상사도 이 이야기를 알고 나서 A씨에 대해서 좀 대하는 게 묘하게 달라집니다. 뭐 예를 들면 승진 관련해서 이제 인사평가나 고과 같은 걸 할 때 사실 이거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정성지표지만 너는 집이 있으니까 이제 좀 승진 천천히 해도 되잖아. 약간 이런 느낌의 인사평가에서 예전보다 조금 적게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들을 경험하게 돼요. 또 친구 관계에서도 사실 문제가 돼요. 이제 친구 관계에서도 A씨가 이제 집을 샀다는 얘기를 하자마자 만났을 때 모임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대부분 A씨가 부담하게 됩니다. 커피를 마셔도 커피비를 부담하고 그다음에 음식값을 부담합니다. 왜냐면은 주변에 친구들이 A씨한테 뭐라고 하냐면 넌 집도 있는데 나는 돈 모아야 된단 말이야. 아니면 너는 집도 있는데 이 정도는 사도 되지 않아? 뭐 그 정도로 돈 있는데 뭐 이 정도는 베풀어야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돼요. 보통 이제 한국 사회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 돈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의 경험을 들으려고 한다거나 뭐 굉장히 배우려고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낼 수 있잖아. 전체 재산이 10억인데 뭐 20억인데 지금 뭐 10,000원, 20,000원짜리 사는 게 뭐가 아까워? 당연히 얘가 내야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A씨의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가 모은 돈으로 집을 구매한 거였기 때문에 어떤 집안의 도움 없이 이제 구매를 했고 주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줬다거나 뭐 부동산 정보를 준다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A씨 입장에서는 집을 샀다는 얘기를 하자마자 주변 이제 직장 동료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A씨에게 계속해서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만 늘어나고 있었어요. 후회를 합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뭐 고의로 자랑을 하려고 한 거는 아니었지만 괜히 집 샀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돈 얘기를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집을 이제 처음으로 구매를 하다 보면 이제 얘기를 했다가 좀 경험하게 되는 현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통계청 이제 국가데이터처죠.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이제 주택 소유 현황에 대해서 나오는데 무주택 가구는 계속해서 서울에서는 늘고 있어요. 그 2024년에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경우의 무주택 가구는 52만 7,729가구예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후에 가장 많은 무주택 가구 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서울의 30대 집주인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요. 서울의 30대 집주인의 경우에는 전체 비율이 한 25%까지 쭉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30%대였는데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요.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이제는 이 그 집을 샀다, 특히 서울에 집을 샀다,
특히 서울에 아파트를 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가장 활발하게 시작을 하는 게 30대잖아요. 그 30대 때 집을 샀다는 얘기를 직장 동료나 이제 친구들에게 했다가는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비교를 이제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면서 그 사람을 좀 깔아내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게 되죠. 집을 사게 되면은 그 집 잘못 샀어. 거기 입지가 안 좋아.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 똑같이 회사 생활했는데 쟤는 어떻게 집을 샀을까? 불법적인 거를 한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는 경우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변호사로서 하나 말씀드리면 진짜 친해지기 전까지는 집 샀다는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금전관계나 어떤 손해배상이나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상대방이 재산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은 이걸 찾아내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신용조회나 어떤 재산을 조회하는 서비스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부동산이거든요. 나중에 어떤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너 집 있잖아, 합의금 좀 더 내놔,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강제집행과 관련해서도 훨씬 더 이제 부동산이 있으면 용이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주변에 자가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지 마시라고 많이 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비교의식도 있지만 향후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법률적으로나 내 약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을 가진 게 내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협상에 있어서나 딜에 있어서. 만약에 이미 얘기를 했다면은 저는 이제 이런 해결책을 드려요. 하우스 푸어인 척해라.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서 나 진짜 거지같이 살고 있다. 이런 거를 오히려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은 나는 빚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이 막 힘들어. 막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면은 조금 나아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서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주변인들에게 좌절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통계상으로도 그렇고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주요 상급지나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는 깊은 상처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직장 동료나 친구가 집을 샀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이 오겠죠. 비슷한 직장이나 비슷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친구는 집을 사고 나는 집을 아직도 못 샀어. 그 사람에게 굉장히 이제 무의식적인 반감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돈 자랑 중에서 사실 한국에서 제일 민감한 거는 집 자랑입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이제 진입장벽이 낮죠. 주식은 누구나 살 수 있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주식은 뭐 지금 하이닉스 주식이 한 50만 원 중반대 초반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내가 돈이 별로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오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크게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근데 집이라는 것 자체가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곳이다 보니까 그 상대적 박탈감을 주기가 훨씬 쉬운 도구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돈 자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자랑하는 것보다는 집 자랑을 하는 게 훨씬 더 상대방에게는 많은 좌절감과 박탈감을 준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집 산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책임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저 사람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네, 집이 있네 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부동산 조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시기 질투하거나 부동산 조언을 받거나 이 둘 중 하나인데, 부동산 조언을 받아가지고 어떤 걸 조언해줬어요. 만약에 그 부동산 값이 떨어져요. 사이만 안 좋아지는 결과가 되는 거죠. 사실 이제 법조인들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아는 판사님이나 검사님, 아파트 단지에선 자기 직업을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 뭐 어린이집이다. 어린이집에서 직업을 다 알고 있다. 가벼운 상담 같은 거는 그냥 공짜로 뭔가 이 사람이 해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판사나 검사 같은 직업의 경우에는 이제 공직에 있으니까 뭐 따로 뭐 돈을 받거나 이거를 사건 수임으로 연결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공짜로 상담해줬다가 이 사람은 이제 판사나 검사니까 이거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이 의사결정을 했다가 만약에 뭔가 실패를 하거나 손해를 볼 수 있고, 또 검사나 판사라고 해서 모든 법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실수로 말을 잘못해줬다거나 그렇게 됐을 때 괜히 책임이 이제 부여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돈 관련 자랑 중에 특히 집 산 거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안 하는 게 가장 이제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하겠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플래너를 출시를 해가지고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데 바로 이제 배송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전 예약 기간이 11월 30일까지라서 이 이후에 이제 준비가 될 줄 알았는데 좀 더 빨리 준비가 돼서 바로 배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11월 30일까지는 조금 더 할인된 가격으로 바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